법칙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막 이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이 형식이 어떤 거랑 같은 상황이 되었냐 하면 달리는 버스에서 바라보는 손잡이와 밖에서 이제 바라볼 때 이 손잡이의 어떤 운동과 작용하는 힘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는 상황이 이거랑 같은 거네 라는 걸 이제 나중에야 좀 깨닫게 되기는 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좀 이 문제에서 제가 약간 혼란을 느꼈던 것은 그런 뉴턴의 어떤 운동 법칙이라고 하는 게 달라지는 개라고 얘기해놓고 그것과 비슷한 형태의 운동 방정식을 써도 되는 건가라는 부분이 조금 혼란스러웠었고요.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박사님하고 얘기했었던 부분이 이 개에서 어쨌든 간에 이 어떤 자유입자의 그런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 개에서 가속하고 있는 개에서 저 자유입자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쓰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가 만약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는 관성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관성력을 도입을 해서 이제 그거를 결국에 설명을 하게 되는 건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만이 이렇게 좋은 것일까 아니면 아예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진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질량을 곱해서 운동 방정식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쪽에서 말하는 그 질량과 여기서의 질량이 의미가 다른 것인데 이걸 그냥 이렇게 곱해서 쭉 풀어나가도 과연 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량의 의미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건가요? 네, 앞에 이거는 이제 관성 질량이고 이쪽은 중력 질량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턴의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구분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구분할 필요가 없고 질량은 그냥 고유의 물질의 상징이니까 중력이든지 뭐 관성이든지 달라지지 않잖아요. 중력? 여기 뒤에 있는 것도 중력 질량 아니에요? 왜 제가 그때 책에 항상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오고 기억 속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값들과 가속도, 힘 이런 거랑 관련돼서 나오는 것들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떤 얘기든지 좋은데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뭐가 있을지 좀 자유롭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 섹션의 3.3절인가 등가올리 얘기도 이미 다 읽어오셨으니까 등가올리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나요? 일단 그 뉴턴 법칙이 그러면은 불변한다는 건가요?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하지 않는다. 뉴턴 법칙은 믿을 수 없다. 아까 전에 법칙이란 계에서는 그걸 그대로
했을 때 운동방정식을 그냥 이렇게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운동방정식 자체가 지금 저한테 굉장히 낯선 개념이에요. 이게 뭔가 예전에 막 뭔가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운동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그냥 이 어떤 그 물체의 어떤 그런 위치 뭐 이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을 운동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해서 공판 값이 이제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것들을 항상 써오긴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저는 뉴턴의 제2법칙인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들고요. 그러니까 뉴턴의 법칙이 성립하는 곳에서 운동을 이렇게 기술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냥 모든 어떤 법칙에 관계없이 그냥 모든 물체의 운동은 이렇게 나타내는 건가요? 일단 용어를 좀 통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운동방정식이라고 할 때 그냥 FNMA라고 지칭을 FNMA를 그냥 운동방정식이라고 한다면 FNMA를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일단은 106호 실험실에서 저게 성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가속되는 좌표계에서 똑같은 실험 장치로 실험을 하니까 뉴턴 법칙이 성립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좀 전에 그러니까 물리 법칙이라고 하는 건 좌표계가 누가 됐든 간에 법칙은 변해야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에 고개를 끄덕였었는데 그렇다면 뉴턴 법칙은 믿을 만한 법칙이 아닌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된 거죠. 여기서 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것들 좀. 그 중력 질량과 반성 질량을 구분하는 기준이 저는 그 뭐지 중력 가속도 하에 있을 때 중력 질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그러면 그게 맞는 왜 거죠. 근데 우변 부변에 있는 게 왜 그 중력 질량 그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냥 제가 그냥 늘 보던 형식에서 그냥 이런 식의 비슷한 것들이 나오면 항상 왼쪽으로도 이렇게 뭐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좀 헷갈렸던 부분인 것 같고 여기서 그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여기 보면 좌표가 있으면 그 좌표를 이제 두 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잖아요. 속도의 변화. 그럼 속도의 변화가 0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성립을 한다면 여기도 이제 똑같이 성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건데 지금 똑같이 성립 안 된다는 어떤 방정식이 나서 0이 아니니까 이제 다르다는 것까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M을 탁 이제 양변에다가 넣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FNMA를 이미 머릿속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실험적으로 M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딱 놓고 설명을 했을 때 되게 혼란이 올 것 같거든요. 저도 그게 네, 헷갈리는 그게 점이 왜 여기다 M을 곱해서 이걸 운동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기서 FNMA가 좀 뭔가가 이게 꼭 달라졌는데 똑같은 입자에 대해서 법칙이 달라진 것 같은데 이게 똑같이 M을 곱해갖고 이게 이 입자 여기서 보는 입자의 운동 방정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걸 좀 약간 헷갈리는데 그래서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면 얘를 이렇게 넘기면 얼추 비슷하게 0이라고 하는 값을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고 그냥 어떤 이런 반성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넣어가지고 막 설명을 하면 뉴턴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그게 옳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똑같이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얘도 이런 거 있어가지고 0이니까 똑같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 그리고 항상 그런 식으로 좀 항상은 아니지만
버스 손잡이를 그런 식으로 이제 안에서 보면 그렇고 밖에서 보면 그렇다 이렇게 이제 설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받아들여 오긴 했었는데 막상 이 문제를 이제 풀려고 할 때 여기까지는 어떻게 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좀 그렇게 했었어요. 다른 분들이 좀 어떤 이게 등가 원리와 관련해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뉴턴 법칙은 가속되는 좌표계에서 성립 안 한다는 것까지 이야기했고 그 등가 원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명제를 얘기한 것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여기다가 그 F를 넣어주면 되지. 그 넣어주면 되지. 뭐 F는 얼마 이런 아니야, 그러니까 MT 그거 M 그거 우변에다가 그러니까 F가 0이면은 그거 되지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F가 외력이라고 할 때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F는 MDXT 그거 MX 수다 플러스 MA 스토리 되면은 이렇게 네, 좀 진짜 했어요. 저희 그럼 그 K 프라임에서의 매력을 빵이라고 생각한다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원래 여기서 보던 입자는 매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움직이는 입자로 보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아니었던 상황이 됐으니까 그때 이 입자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좀 맞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는 그냥 뉴턴의 법칙들이 가속하는 좌표계로 반응할 때 그게 안 돼서 그냥 간섭력으로 고정점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받는 힘을 가상 힘을 도입을 해서 고정을 한다 생각해서 그냥 F를 빼고 있는 게 맞는 생각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 0이라고 그냥 마이너스 MA를 F라고 넣는 게 나아서 사실 표기처럼 했었죠. 이런 거 따지는 게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그냥 표기 차이인가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뉴턴 그 법칙이 나오면서 상대성 원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관성계가 있고 이제 또 다른 관성계가 만약에 있다면 그때는 법칙이 똑같이 비관성 비관성계면 법칙이 똑같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법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안 되니까 고정하는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MA를 넣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럭저럭 맞으니까 그냥 네. 가상이었는데 저도 그 버스 손잡이를 보면서는 아 맞아 이거 관성력에 대한 얘기였었지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쓸 수는 있었는데요. 그냥 이제 이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관성력에 대한 것들을 막 이렇게 배우고 나면은 이게 그냥 받아들여지기는 하는데 관성력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이러한 운동 방정식을 얻어낼 때 뉴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갠데 뉴턴의 법칙처럼 운동 방정식이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저는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냥 K 프라임에서 공을 던진다든지 그런 운동 기술은 어때요? K 프라임 프라임에서? K 프라임 자체에서 공을 위로 던졌을 때 얘 운동을 기술하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예측하던 그런 뉴턴의 법칙이 있을 건데 거기랑 이상하게 뭔가가 더 들어가 있잖아요. 관성력이. K 프라임에서의 운동을 기술하면은 그 운동이 여기서도 똑같이 법칙이 성립되냐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 어떤 뭐가
K라는 프라임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이고 K라는 프라임에서 공을 던졌어요. 이걸 기술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K 프라임이라는 또 다른 어떤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도 공을 던졌어요. 그럼 또 물리 법칙으로 기술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법칙이 같을까? 이게 같지 않다는 식으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물리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그냥 x에서 x 프라임으로 보면 변환을 생각을 하고 x 프라임으로 똑같이 x-2분의 1 at 제곱이라고 하면 지금 f는 ma가 관성계에서는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법칙에 대해 그러한 변환에 대해서 똑같이 성립하냐를 이 문제에서 보면 되는 거니까 a에다가 그냥 dg 제곱분의 d 제곱 x에다가 그런 변환 넣어야 되니까 x 프라임 집어넣으면 바로 관성계가 아닌 뭐냐 저 k 프라임에서 관측하는 힘에 대해서 어떻게 표시될까 나오니까 그런 변환에 대해서 이 방정식이 어떻게 변환되는지만 보면 그럼 이제 똑같이 나오니까 불변성 깨지고 그러면 저기서의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나타날까도 나오고 제가 궁금한 거는 책에 보니까 이 시간을 정의하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뭐저 그냥 텐서플론에 정지해 있는 저 계에서는 프리 파티클 같은 경우는 입자가 같은 위치, 같은 간격만큼 가는 게 똑같은 시간만큼 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을 정의해서 뭐 저런 식으로 쓸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 가속되는 개 같은 경우는 시간 정의를 어떻게 해야지 어쨌든 저렇게 식을 쓰신 건 이제 t 프라임하고 t가 같다라고 하고 그냥 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안 바꾸면서 보정하려고 하니까 가상력을 쓴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t랑 t 프라임이 다르다라고 가정하고 쓰면은 더 깔끔하게 하는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좀 답이 지금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왜? 그럴 수 있어요. 하면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시간 바꿔야 뭐 할지 저렇게 공간 이런 거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저런데 있는 거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질문을 요약하자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너무 많이 쏟아져 있어요. 저의 질문이요. 저는 여기서 가속하는 개에서는 뉴턴의 법칙이 똑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뉴턴의 법칙이라는 걸 F는 ma라는 식으로 나타내는 거고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그 F는 ma라는 걸 통해서 운동 방정식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르다고 해놓고서 뉴턴의 법칙과 같은 형태의 운동 방정식을 똑같이 썼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이렇게 똑같은 형태의 뉴턴 법칙 같은 운동 방정식을 똑같이 써도 될까? 여기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써도 될까? 이게 이제 굳이 m을 곱해서 저렇게 m의 꼴로 바꿔야 하냐? 네 그렇게 나타내놓고서는 이게 여기서의 운동 방정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가 저는 많이 헷갈렸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관성력의 그런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좀 익숙한 형태로 보이기는 했는데 그 전까지는 그게 되게 좀 그랬고 그리고 관상력도 항상 얘기하다 보면 이게 뭐 옳으냐 틀리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항상 이제 물리 쪽에서는 역학 쪽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논의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제가 의도했던 바도 어떤 일부분은 있었지만 특히 이거를 굉장히 계속 살펴보다 보면은 우리가 암묵적으로 믿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특히 시간. 이 책에서도 그 부분 굉장히 인상적인데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냥 시계가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에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일정하게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 그것이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칸 4개 놓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가는 그러니까 공간적인 간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정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꼭 그런 정의만 있느냐라고 또 물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뭐 예를 들어 해시계라든지 처음에 그런 것들이 공간적으로 움직이고 또 주기적으로 하루 지나면 또 같은 위치에 오고 하는 것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눔으로써 시간을 정의하는 것들이 좀 내추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논쟁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를테면 그 막스 야머 이런 사람은 공간 개념 같은 게 좀 더 시간 개념에 비해서 좀 인간에게 원초적 개념인 것처럼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도 보이는데 전혀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간 개념이 공간 개념보다 훨씬 원초적이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써놓은 그런 이제 단어들 무슨 hereafter 뭐 이런 단어들에 hereafter는 그 예는 아닌 것 같네요. 어쨌든 언어적인 분석을 통해서 뭐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논쟁은 좀 우리가 여기서 다룰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이 책의 저자처럼 시간에 대한 아주 나이브한 정의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인다면 여기서 바라봤을 때는 여기서 유니폼한 운동이 여기서는 더 이상 유니폼하지 않으니까 시간 간격을 저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여기서는 시간이 1초 지나가는 것을 여기서도 사실은 자신만의 시계를 T'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직관하고도 맞고 사실은. 그러나 이것 또한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아까 지적을 해주셨고 또 이제 관성력의 의미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이제 설명을 다 해주셨지만 이걸 이제 사실은 뉴턴의 뭐 1법칙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쨌든 뉴턴 1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서 만족을 했으면 다른 좌표계에서도 만족을 해야지 그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속되는 좌표계에서는 그냥 모양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뉴턴 법칙은 그 이러한 좌표 변환에 대해서는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할까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근데도 희한하게 모양새가 F는 MA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매스메티컬한 산물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어떤 물리적인 진짜 힘으로다가 한번 해석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짜 힘이라고 부르는 거고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힘인데 가짜 힘을 있는 것처럼 도입을 하면 현상이 설명된다는 게 또 이제 가짜 힘을 도입하는 배경이죠. 결국은 FNAMA가 성립을 안 하는데도 성립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는 가짜 힘 도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통상 고전역학 배울 때 가짜 힘 그렇게 도입하는 걸로 제가 압니다. 코리올림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회전하는 좌표니까 이제 뉴턴 법칙 성립 안 하는데 이상한 항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코리올리 힘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원심력 이름 붙여놓고 그 힘이라고 하면 FNMA가 성립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근데 그런 옵션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9.8의 가속도로 움직이는 버스라고 해도 그냥 뭐 얘기는 달라질 게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버스 이제 물을 잘 이쁘게 장식을 해놓고 버스에서 태어나서 버스에서 죽는 어떤 사람이 이거를 관측한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물체 여기 이제 손잡이라고도 했지만 이런 거 다 띄어야죠. 버스 아니라고 위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를 놓든지 간에 그냥 이쪽으로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짜 힘을 느낀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방향을 플러스 X 방향으로 했으니까 뭔가 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 질량에 비례하는 어떤 힘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던지면 항상 이런 운동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90도만 이렇게 돌려주면 자꾸 뭘 던지면은 이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희한하게도 여기 이제 질량 이 사람이 찰 같은 거 이렇게 만져가지고 질량 다 다르게 실험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질량하고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패스를 그린다는 게 이 사람의 경험이 될 것이에요. 왜냐면 원체 질량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굉장히 중요한 관찰이라고 했습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힘들, 사실은 자연계의 4개의 힘을 연구하시겠지만 사실 양력, 핵력이 그거 배우신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자기력, 중력 놓고 봤을 때 중력은 좀 특이한 성질이 있다는 거죠. 공을 위로 던졌을 때
시간대 요 위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요 경로, 그것이 질량하고 상관없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합니다. 그 전기장화에서는 전하량 같은 거하고 다 상관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해석을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 하는 거죠. 뭔가 끌어당기고 있다, 진짜. 그래서 중력이라고 부르자. 그것은 질량에 비례하고 항상 가속도 9.8이다. 실험해보니까 정말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태어난 생각은 세상은 중력이 있는 세상이다. 그리고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법칙들을 만든다면 과연 그러한 해석이 옳으냐, 아니면은 사실은 가속하고 있던 시스템이고 가짜 힘인 거를 이 사람이 착각한 거다, 그 해석이 옳으냐. 아인슈타인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아까 이철 선생님 m을 곱할 때 이게 의미가 뭐가 됐든 간에 수식에다가 뭔가를 곱했다는 건 같은 걸 곱했다는 거죠. 근데 질량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 정도의 이제 질량이에요. 그 척도, 무거움의 척도. 근데 우주 공간에 나가면 무거움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충격이 없으니까. 그러나 질량의 개념이 하나가 더 있는 게, 내가 똑같은 힘을 가해도 어떤 건 잘 휙 움직이고 어떤 거는 막 안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죠. 관성의 척도로서 숫자를 매겨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관성 질량이고, MI라고 쓴다면, 그다음에 무거움의 척도, 그것을 이제 중력 질량이라고 쓴다면, 이 두 개는 개념적으로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질량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중력 차지라고 쓰면 어떨까요? 전하. 실제로 이론 물리학자들은 차지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비테이셔널 차지 이렇게 해요. 그냥 질량. 그러니까 반응하는 정도잖아요. 지구랑 나랑 반응하는 정도를 스케일을 했다. 전하도 그거잖아요. 다른 전하와 내가 반응하는 정도를 숫자로 매긴 거.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게. 근데 공교롭게도 이 자연학화 운동 같은 걸 보니까 이제 요 프레임에서요. FNM이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에서 아래로 마이너스 mg만큼의 힘을 받는다라고 할 때 중력 질량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은 관성에 의해서 이만큼의 가속도가 생긴다는 요건데, 아무리 실험을 해봐도 질량하고 상관없이 항상 9.8이라는 거잖아요. 실험적으로. 그래서 믿자는 거죠. 분석 원리라고 해서 중력 질량하고 관성 질량은 완전 다른 개념인데 실험을 아무리 해봐도 같다는 겁니다. 지금도 실험하고 있어요. 에트버스 실험 그룹이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최근 건 잘 못 찾아봤는데 대략 11만에서 16성 오더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되게 중요해요. 이 정도면 다 된 거 아니냐. 근데 이건 되게 근본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실험이 좀 더 발전해가지고 10의-17승에서 뭔가 차이가 난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차이인 거죠. 그냥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같다는 얘기를 지금 주장을 펼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아인슈타인의 이 질량에 대한 등가 원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과감한 주장이고, 지금 여기서는 잠깐 소개됐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가져올 결과들을 이제 앞으로 좀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이그젠플이 뒤에 얘기까지 쫙 하나로 꿰일 수 있는 시작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관성계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정의를 하지 않았어요. 관성계가 뭐냐 이렇게. 그래서 한쪽에 조금 식이 아니라 이제 개념적인 정의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관성계라고 부를 때는 뉴턴의 1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가 있으면 그것을 관성계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너셜 프레임인데 뉴턴의 1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를 관성좌표계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뉴턴의 1법칙. 자유입자는
일정한 속도로 직선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 챕터 처음에 도입할 때 분명히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그냥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제는 지금 이제 그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게 뭐지 그걸 계속 좀 눈여겨봐야 돼요. 자유입자가 뭐냐? 힘을 받지 않는 입자라고 그냥 정의를 하고요. 일정한 속도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자와 어떤 시계를 가지고 지금 다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언급해 주셨듯이 속도의 변화가 없는 것, 그게 일정한 속도입니다. 직선 운동이라고 했는데 직선이 뭐냐 이 얘기도 안 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거, 두 점 사이, 그 x, y, z라고 어떤 점이 지칭이 될 텐데 두 점 사이의 이 거리를 이제 ds라고 이렇게 한다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이 디테일은 우리가 나중에 또 하게 될 거예요. A에서 B라는 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가 되는 경로. 뭐 이런 식의 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지오대식 측지선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다루긴 할 겁니다. 그러나 확실은 우리가 지금 이제 받아들였으면 하는 거는 최소한 상식적인 의미에서 아무런 힘 작용을 안 했더니 내가 갖고 있는 이 좌표계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걸로 내가 확인했다. 그러면은 그럼 내 프레임은 이너셜 프레임이라고 일단 지칭을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책에서도 좀 언급하고 있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앰비규어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시간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태양이 지나가는 걸 탁탁탁 구획해가지고 뭐 1초, 2초라고 하든 아니면은 난 걸 2배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A배를 하겠다, AT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딴 사람이 1, 2, 3 이라고 할 때 내가 2, 3, 4라고 이렇게 불러도 상관이 없고요. 스케일도 뭐 실제 그렇잖아요. 24로 쪼갤 수도 있고 12로 쪼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요. 이 뒤에 책에서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무슨 아핀 파라미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차적인 변환을 해줘도 뭐에 지장이 없는 그런 뉘앙스에서 아핀 이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아핀 파라미터. 엄밀한 정의는 아니지만 어파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은 이제 저 정도의 자유도를 갖고 있다. 질문은 만약에 우주에서 이 관성좌표계 관성계를 하나를 일단 찾았다고 치면 몇 개 정도 존재할까? 왜냐면은 최소한 뉴턴 법칙 우리가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좌표계가 존재할까? 사실 무한히 많이 존재하는데요. 관성좌표계를 만드는 방법인데 다음과 같은 변환들을 좀 고려를 해보자는 거예요. 좌표 변환인데 지금 우리는 하나 확인했죠. 이런 식으로 좌표 변환해주면 여기는 관성좌표계였다 손 치더라도 여기는 더 이상 관성좌표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후보가 아닌 거예요. 과연 관성좌표계가 또 다른 관성좌표계를 보장해주는 좌표 변환은 뭐가 있겠는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트랜슬레이션입니다. 약간 이동시키는 건데, 그래서 그냥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도 쓰는데요. 새로운 좌표, 제가 이제 뭐 xi라고 할게요. xi에다가 얼마만큼을 더한 것. 인덱스 i 쓰고 있지만 그냥 x축만 생각해도 될 겁니다. 이건 다름 아닌 제가 뉴턴 1법칙이 만족하는 k라는 좌표계를 하나 찾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d만큼 떨어져 있는 좌표계를 뜻합니다. d만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점이 D만큼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좌표계. 그래서 제가 관성좌표계라고 주장하면 여러분들은 다 저와 D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도 실험하면 다 똑같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장이 되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시간은 이제 똑같이 흐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K 프레임에서 이게 이제 관성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그 얘기인데 이거라면 대소문자를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시간으로 미분하면은 뭐 0이니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게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1번 변환과 같은 변환을 해줘도 이 새로운 프레임은 여전히 관성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로테이션입니다. 로테이션은 이제 원래 있던 좌표에서 이렇게 각도 뭐 세타만큼 회전한 좌표고요. 그리고 새로운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쓰겠습니다. 각도 세타만큼. 이런 걸 기술할 때 우리가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좌표축의 변화를 기술을 하죠. 뭐 점 변환하고 마이너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x, y가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이렇게 이제 변환되는 여기서 1,1이었던 것이 빨간색 좌표에서는 뭐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좌표는 옛날 좌표의 어떤 변화입니다. 제가 J는 1에서부터 지금 2차원으로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2차원, 3차원이면 3이고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일부러 조금 지금 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굳이 뭘 수학적으로 하려고 하냐 의심하지 마시고 코사인 세타 x 더하기 사인 세타 y 이런 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요거를 이제 R11으로 쓴 거고 요거를 R12라고 쓴 겁니다. y를 그냥 x2라고 쓰면요. 이거 x1이라고 쓰고 괜찮았어요. 이게 안 하다 보면 또 이게 좀 어색해요. 이런 거 특히 나중에 이제 상대론 하다 보면 이렇게 첨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그마 이런 거를 막 다 쓰면은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계산 막 어떡하지 이러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쓰지를 않아요.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이게 헷갈리지 않는 게 왼쪽에는 I 하나만 있고 오른쪽에는 J가 2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J에 대해서는 합했다라고 그냥 약속을 하는 거예요. 굳이 쓰지 않아도 그렇게 이해해요. 이해되세요? 굳이 여기 이제 J 쓰지 않고 그러니까 J가 2번 있고 여기 I가 하나 있잖아요. 저변에 I가 하나 있으니까 이쪽에는 J에 대해서 사실은 전부 더한 거라는 2까지 3까지 뭐 아무튼 우리 차원에 따라서 약속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이라고 불러요. 합규약. 이 나중에도 또 반복적으로 책에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막 연습 문제도 합규약 안 헷갈리는 퀴즈 뭐 이런 거 책에서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인덱스 위치는
위아래에 대한 거 신경 안 쓰고요. 여기서 컴퓨터 위아래 쓰고 하면 이제 역시 상대는 어려운 거다 이러고. 일단 그냥 이거를 풀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로테이션을 해줘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좌표 이렇게 했을 때 이 중에 누군가가 저 자리로 딱 와가지고 나는 좌표를 이렇게 잡을 거다라고 주장을 해도 관성의 법칙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내가 처음에 이게 만족을 했었더라면 if 그러면 then 회전한 좌표에서 xi 프라임을 계산을 해보면 dt r i j x j인데 이거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몇 도,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런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r i j의 t제곱 xj 이게 0이니까 이 결과값이 0이라는 게 보장이 된다. 즉 여기서 일정한 속도였으면 여기서도 일정한 속도라는 게 보장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뭐 이런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으면 까만 애가 봤을 때 일정한 속도였으면 빨간 애가 봐도 일정한 속도라는 거죠. 성분은 다르겠죠. y 성분이나 x 성분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일정한 속도예요. 그래서 회전을 시켜도 여전히 관성좌표입니다. 근데 이 회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게 이게 이제 길이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요게 분필 같은 막대기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길이를 그냥 L이라고 해볼게요. 깜깜색 좌표계에서요. 그럼 뭐 막대기의 요 끝점의 위치를 뭐 1,1 이렇게 뭐 부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회전하는 좌표계에서는 더 이상 1,1은 아니죠. 자기 좌표계에서 뭐 2, 얼마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길이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L 제곱이라고 하는 길이의 제곱은 옛 좌표계에서 계산했을 때 이렇게 될 것이고 새로운 좌표계 제가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좌표계에서도 여전히 길이는 이게 회전이라는 거의 성질이에요. 일단 직관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회전이 그냥 그겁니다. 이게 이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좌표 변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어떻게 보면 정의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요거 똑같은 얘기인데 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이제 저기서 이름을 그냥 이제 인덱스 때문에 x1, x2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서는 이제 x1 프라임, y1, x2 프라임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는 건데 결국은 새로운 좌표계에서 x1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x2 프라임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저 노테이션으로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쓴다면 헷갈리지 않으시겠어요? 여기 시그마 i 쓰지 않고 그러면 다 서메이션 해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1 넣어서 썸 하니까 제곱이고 2 넣어서 썸 하면 제곱이고 자 괜찮으세요? 처음 볼 때는 헷갈려요. 서메이션, 컨벤션 근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 지금 저 정의식인데요. 이게 로테이션의 정의예요. R, I, J, X, J가 이제 제가 요 부분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그냥 또 씁니다. R, I, J, X, J라고 쓰면 이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누가 딱 봤을 때 저는 이제 알고 썼지만 누군가가 처음 이 종이를 보면 JJJJ니까 이 두 개를 합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는 우리의 규칙에 어긋나요. 이렇게 절대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JJ는 내가 J라고 쓰든 여기를 뭐 고구마라고 쓰든 별이라고 쓰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K라고 이렇게 쓰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얘들끼리 합해라. 이해되세요? 익숙해지는 건 나중 문제고요. 그건 좀 해봐야 돼요. 다 괜찮으세요?
보시면 이거 지금 무슨 행렬 계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성분으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숫자예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바꿔 쓰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걸 앞으로 쓰든 어떻게 하든. 요거는 R이라고 하는 행렬, 바로 회전 행렬인데 그 행렬의 I, 행, J, 열 성분을 지금 지칭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I, 행, K, 열. 근데 보통 행렬이 있을 때 JI라고 하는 것은 요 IJ 성분하고 행하고 열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R1, 2라고 하는 것은 R2, 1하고 바로 요 대각선을 기준으로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열하고 행하고를 바꿔놓는 거니까. 그래서 행렬이 있을 때 어떤 2 곱하기 2 행렬, 3 곱하기 3 행렬 같은 거, 그게 트랜스포즈는 하나의 행렬인데 행과 열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IJ 성분은 원래 거의 JI 성분으로 정의를 합니다.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냥 리마인드 차원에서 제가 요거를 RIJ J행 K열이라고 하는 건 트랜스포즈 해준 거에 K행 I열이라고 쓸 수 있죠. 그게 트랜스포즈의 정의예요.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제가 정의를 한 겁니다. 행과 열을 바꿔라 되는 게 얘기예요. 그래서 그대로 S, J, K라고 쓰겠습니다. 이쪽이 만약에 이건 이제 제가 만약에 이쪽이 크로네커 델타 제가 좀 썼네요. KJ를 반대로 쓸 걸 그랬습니다. 죄송해요. 트랜스포즈의 JI라고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쪽 파트가 크로네커 델타 JK라면 크로네커 델타는 아니면 이게요. J하고 K하고 같지 않은 운명이고 같으면 1 기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만 된다면 이거는 J하고 K하고 같을 때만 썸해라 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원래 좌표계에서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행렬, 그러니까 요 이제 회전이라고 제가 이렇게 불렀지만 그것은 사실은 어떤 행렬인데 그것의 트랜스포즈와 자기 자신을 구한 것이 요 1이라는 행렬, 단위 행렬이에요. 1, 0, 0, 1. 여기서 이제 코사인 사인 그것이고 이걸 만족한다면 길이가 보존되는 변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학교에서 오래 계시다 보면 사실 인덱스 쓸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거 이해합니다. 그 익숙해지는 것 말고 일단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냥 그거예요. 회전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를 보존하는 변환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 회전과 관련된 행렬들을 지금 2차원에서 회전하는 행렬을 전부 모아놓은 거를 제가 그냥 O2라고 부를게요. 이게 이제 명칭이에요. 그냥. 이런 변환을 오소고날 변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O라고 썼고요. 그 다음 2는 2차원 평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3차원에서 만약에 이렇게 회전을 했다 그러면 O3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거든요. 교수님, 네. 지금 리플렉션을 포함한 겁니다. 포함을 한 거예요. 좀 포함한 거예요. 지금 질문이 뭐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나이브하게 그냥 회전만 해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요 조건
요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을 다 불러 모으면 그 중에서는 회전이 아닌 애들이 좀 섞여 있어요. 사실 그걸 걸러내는 방법이 회전의 그 행렬식 있죠. AD-BC 보면은 코사인 빼기 사인 제곱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그 행렬식이 1인 것들을 우리가 회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것을 스페셜 그러니까 SO2라고 제가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 중에서 디터미넌트가 1인 거야. 행렬식이 1인 것들을 다 모으면 그게 진짜 행렬이에요. 아니 저 회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디터미넌트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식 때문에 다른 것들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1이면서 이걸 만족하는 애들은 이제 거울 대칭과 관련된 페리티 뭐 이런 것들 해당이 되는데 물리에서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논의하는 데서는 그렇게 쓸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는 스페셜. 그래서 스페셜 오토고날 그룹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룹 뷰어리 지금 얘기 안 했으니까 2차원에서의 스페셜 오토고날이면은 아 그냥 2차원 회전이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